나를 안다는 것은 아주 간단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 더 많이 신경 쓴다. A는 어떤 성향이구나. B는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C는 매번 이렇게 하는구나와 같이 주로 타인에 대해서만 알려고 한다. 이는 상대방을 파악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나를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선택을 어렵게 만든다. 정작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생각해보고 싶다면 당장 여행을 떠나라. 나는 여행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기에 앞으로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자신감이 생겼다. 어떤 선택의 갈림길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나에게 더 맞는 선택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앞으로는 여행을 통해 알게 된 나를 바탕으로 삶의 길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안녕하세요. 힐링필드입니다. 우리의 삶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눈다면 일상과 여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지치거나 뭔가 새로운 변화를 꿈꿀 때 많이 드는 생각이 떠나고 싶다 또는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거 아닌가요?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에 꽁꽁 묶여 살다 보면 일상을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는 사회 거리두기나 해외여행도 많이 자유로워져서 그동안 미뤄놨던 여행 계획들을 다시 세워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랬나요? 유독 눈에 띈 책이 여행에 관한 에세이집이었습니다. 문학세계사에서 펴내고 엘레나 정이 쓴 누구에게나 저마다의 여행이 있다입니다. 여행 좀 해본 스튜어디스 언니의 여행 썰이라고 부제가 적혀 있는데요. 네, 저자의 직업은 승무원입니다. 항상 새로운 곳이 궁금해 짐을 싸고 여행을 떠나는 것이 취미라는 저자는 10년간의 승무원 생활을 바탕으로 쌓은 여행지 정보나 여행할 때의 꿀팁 등을 이 책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내일 당장 짐 싸들고 그대로 여행을 떠나고 싶을 만큼 매우 흥미롭고 어렵지 않은 여행 가이드북입니다. 아직은 여행이 좀 부담스럽다거나 여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책을 읽다 보면 어느새 스페인의 아람브라 궁전을 거닐고 있기도 하고 또 상하이의 화려한 도심의 야경에 빠져보기도 하고요.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을왕리 해변에 앉아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맞이하는 하루하루가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잠시 낯선 곳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안내해드리고 싶은 곳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의 속살을 만날 수 있는 곳, 인도 기차 탑승기. 나는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는데 거부감이 없다. 그렇지만 인도에서는 소위 물갈이라고 하는 증상으로 여행 내내 배탈이 났다. 인도 여행을 할 때 도시간 이동은 주로 기차나 버스를 이용한다. 장거리 이동이 많다 보니 6시간 이상 이동은 기본이고 야간 기차나 야간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기차는 기약 없는 연착이 일상이고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버스는 예상 도착 시간을 훨씬 넘는 경우가 다반사다. 버스로 장거리 이동을 할 경우에는 배탈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휴게소라는 것이 정확히 없는 비포장 도로를 끊임없이 달리는 와중에 배탈까지 난다면 그야말로 비상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버스 기사님도 용변이 급할 땐 버스를 세우고 멀리 다녀오는 방식으로 해결하곤 했는데 여자들은 차를 세워도 해결할 곳이 마땅치 않다. 상점이나 공공시설이 보이면 다행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땐 참는 수밖에 없다. 야간 기차 화장실도 그렇게 상황이 좋지는 않다. 인도의 기차 화장실은 밑이 뻥 뚫려 있어 운행 중인 기차 선로 바닥이 보인다. 그야말로 달리는 선로 위에 용변을 보는 셈이다. 배탈이라도 나는 날에는 흔들리는 기차 화장실에서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그날은 밤새 기차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날이었다. 예상 시간보다 얼마나 늦게 도착할지 가늠이 되지 않아 그나마 배탈로부터 가장 안전한 바나나를 한가득 싸서 기차에 몸을 실었다. 나는 우리 셋의 저녁과 아침을 책임질 바나나 한 묶음을 통째로 들고 창가 쪽에 앉아 있었다. 10분째 연착되고 있던 기차는 다행히도 천천히 출발하기 시작했다. 피곤함에 잠시 바나나를 품에 안고 창가에 기대에 눈을 감는 순간 10송이가 넘는 바나나 묶음이 순식간에 품에서 빠져나갔다.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자기 몸보다 큰 바나나 묶음을 통째로 들고 도망가는 원숭이가 보였다. 도대체 어떻게 그 좁은 창살 사이로 바나나 묶음을 통째로 가지고 나갔는지 알 길이 없었다. 짐작컨대 이 원숭이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아주 능숙한 프로바나나 도둑이다. 황당한 상황에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그 원숭이는 새빨간 엉덩이를 실룩대며 이미 저 멀리 도망친 뒤였다. 그날의 원숭이는 프로였고 증거 하나 없이 완전 범죄에 성공했다. 인도인들은 도시를 이동할 때 기차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기차를 타면 그들의 진짜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야간 기차를 탈 때면 나는 누워서 갈 수 있는 침대칸을 예약했다. 침대칸은 총 3단으로 되어 딱 한 명이 누울 정도의 판자가 겹겹이 매달려 있다. 문은 따로 없다. 해가 지기 전에는 2층과 3층 판자를 벽으로 접어 1층 판자에 앉아서 간다. 원래는 침대를 예약한 3명만 앉아서 가는 것이 맞는데 어찌 된 일인지 매번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앉아서 가곤 한다. 밤이 되어 침대를 펼 때가 되면 알아서 다른 곳으로 가주었지만 그전에는 8명 정도가 한 판자에 다닥다닥 붙어서 간다. 하루는 크로스로 가방을 맨 채 창밖의 경치를 바라보고 있는데 가방이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다. 화들짝 놀라 보니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너무도 태연하게 내 가방을 열고 있는 거였다. 내가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 중에도 도둑질을 멈추지 않았다. 보다 못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며 가방을 낚아챘다. 그제야 가방 지퍼를 열던 손을 멈춘 도둑이 나에게 한 말은 더 가관이었다. 이 물건은 오늘 내 물건이 될 운명이 아닌가 보다. 만약 내 것이었다면 오늘 내가 가져갈 수 있었겠지. 오늘은 네가 갖고 있을 운명인가 보다. 억지스러운 운명론에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더 따져 물을 수 없었던 것은 그 사람의 말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신념과 믿음이 묻어났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나와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다. 상대적으로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온 나에게 인도에서 보낸 3주라는 기간은 기존의 고정관념들이 송두리째 깨진 시간이었다. 여행하지 않았다면 나에게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았을 것이다. 내 가방을 훔치려고 했던 그 남자의 신념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에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도에서 겪었던 일들은 살아가면서 소중한 경험이 되어주었다. 행복을 부르는 마법의 주문 아리스 웰. 아리스 웰은 All is well의 인도식 발음이다. 내가 이 말을 알게 된 것은 인도 영화에서다. 인도 영화는 처음엔 낯설지만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매력이 있다. 특히 내가 인도 배낭여행을 갔을 때 개봉했던 영화 새 얼간이는 3명의 인도 대학생들의 우정을 담아내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인도는 13억이 넘는 인구로 세계에서 2번째로 인구가 많다. 인구가 많은 만큼 종교와 문화도 다양해서 한 번의 여행으로 인도를 완전히 이해하기란 어렵다. 인도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을 보면 극호 또는 극불로 취향이 뚜렷하게 갈린다. 이 때문에
인도는 내 인생에서 추억을 가장 많이 남겼던 여행지지만 쉽사리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기 어려운 곳이기도 하다. 치안으로 인도 여행을 고민 중이라면 여자 혼자 가는 것은 피하라고 말하고 싶다. 다만 인도뿐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위험한 행동들, 예를 들어 술에 취하거나 밤늦게 돌아다니는 행동들만 조심한다면 인생 터닝포인트의 경험을 인도에서 하고 올 것임은 분명하다. 선뜻 여행으로 가기 어려운 인도라는 곳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2명의 대학 친구들 덕분이다.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새 얼간이를 본 우리는 갑작스레 인도 여행의 꿈을 갖게 되었다. 마침 그때 주제를 정해서 외국의 기업이나 기관을 탐방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글로벌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관광학과에 재학 중이던 우리는 노라조의 카레라는 음악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인스턴트 카레들이 한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인도와 네팔을 다녀온 여행객들이 급증하면서 현지의 맛을 그대로 살린 레스토랑들이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하던 때였다. 따라서 인도 현지에서 가장 유명한 인스턴트 카레 기업을 찾아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의 다양성과 해외로의 수출, 한국으로의 수출 가능성 등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고 노라조의 카레를 이용한 마케팅을 기획해보는 것을 주제로 정했다. 여행 전에 기업을 조사하고 미팅을 잡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준비할 부분이 많았지만 주제가 명확했기에 준비도 완벽하게 할 수 있었다. 다행히 면접까지 통과해 소정의 여행비를 지원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아르바이트로 충당했다. 더는 완벽하게 준비할 수 없을 것 같은 인도 여행이라 생각하며 호기롭게 떠났던 우리는 하루 만에 인도에서 진정한 새 얼간이가 되었다. 인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었다. 지금껏 살면서 갖게 된 관념, 상식, 개념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린 곳이 인도였다. 사전에 조사한 것들이 무색할 만큼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주문처럼 했던 말이 아리즈 웰이었다. 이상하게도 10kg이 넘는 배낭을 메고 돌아다니느라 지치고 짜증이 날 법도 한데 아리즈 웰이라고 말하면 웃음이 터져나왔다. 영화에서처럼 아리즈 웰은 마법의 주문 그 자체였다. 인도 여행 중 거의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지만 가장 속상했던 것은 타지마할을 보지 못한 것이다. 기차가 연착한 탓에 아그라에 늦게 도착한 우리는 다음 날 타지마할을 보기로 했는데 하필이면 다음 날이 휴관이었다. 매주 금요일이 휴관일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황급히 릭샤를 타고 타지마할로 향했으나 이미 시간이 늦어 들어갈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조리를 신고 있던 나는 길거리에서 큼지막한 소똥을 제대로 밟아버렸다. 타는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옆에 지나가던 인도 청년들이 깔깔거리며 웃었다. 물갈이로 배탈이나 예민해진 나는 상심한 친구들을 보니 지금이야말로 아리즈 웰이 가장 절실한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리스 웰. 뜬금없이 외친 한마디와 함께 나는 친구들 앞에서 영화 속 댄스 장면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라면 상상도 못했을 길거리 춤사위였지만 의식의 흐름대로 자유롭게 여행했던 인도라 가능했다. 웃음이 터진 친구들은 소똥을 밟고 아리즈웰을 외치는 나를 따라 같이 영화 속 새 얼간이가 되어 춤을 추었다. 나를 비웃으며 깔깔거렸던 젊은이들은 갑자기 춤을 추는 우리가 신기했는지 그들도 아리즈웰을 외치며 같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참으로 이상한 상황이었다. 5분 전까지만 해도 낙심했던 우리들이 현지인들과 굳게 닫힌 타지마할 앞에서 아리즈웰로 하나가 되어 흥겹게 춤을 추고 있었다. 마치 꿈을 꾸듯 진짜 영화 속 한 장면으로 들어온 기분이었다. 지금까지도 잊지 못할 생애에서 가장 재미있는 순간이었다. 아쉽지만 금요일에는 타지마할이 잘 보이는 곳에서 식사했고 뒤쪽을 볼 수 있는 전망대에 가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내 인생에서 인도를 다시 찾게 될 것 같지 않아서 멀리서 바라보는 타지마할이 더욱 아쉽게 느껴졌다.
하지만 6년 후 기적처럼 타지마할에 다시 갈 수 있게 되었다. 다시 찾은 아그라는 길거리에 소똥도 없었고 많은 것이 변해 있었지만 멀리서 봤던 타지마할의 아름다움은 그대로였다. 과거의 아쉬운 마음까지 담아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는 떨리는 마음으로 타지마할에 들어갔다. 새하얀 대리석으로 빛나는 이슬람 예술의 걸작인 타지마할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길게 쭉 뻗은 긴 수로에 비친 타지마할을 감상하며 아름다운 정원을 지나면 타지마할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 타지마할의 내부와 외부 벽면에 새겨진 정교한 무늬들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온다. 누구든지 아름다움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축물. 그것이 바로 타지마할이다. 지금 당장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미래에 어떤 결과로 바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에 어떤 순간에도 아리즈웰이라 말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한다. 이후 나는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시험을 보거나 면접을 보는 것과 같은 중요한 순간마다 아리즈웰을 되뇌었다. 그러면 걱정과 불안으로 빠르게 뛰던 내 심장에 숨통이 트이면서 인도에서 10kg이 넘는 배낭을 메고 소 옆을 지나가던 꼬질꼬질한 내 모습이 떠올랐다. 혹시 지금 남모르는 걱정으로 소가리를 하고 있다면 오른손을 왼쪽 심장 위에 살포시 올리고 크게 소리내서 아리즈웰이라고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을 쾌렌시아라고 합니다. 쾌렌시아는 스페인어로 안식처 또는 피난처라는 뜻인데요. 투사와 맞붙어 싸우던 소가 지쳐서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찾는 장소가 쾌렌시아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소는 거친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싸울 준비를 하는 거죠. 여행도 쾌렌시아입니다. 나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채워줄 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오늘은 힐링필드가 그런 쾌렌시아였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